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수업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도함수가 2차니까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인지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보고 오늘 진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거 외울 건 외워야지 얘들아. 항상 2차 함수를 따질 때는 판별식이랑 대칭축이랑 FP의 얘들아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세 가지가 암기사항 중에 하나고. 자, 너희가 얘들아 이거는 미분하시면 2차 함수가 나와. 도함수 2차 함수가 3x 제곱의 2a의 x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고 3 이상일 때는 증가한다. 1부터 2까지는 도함수가 얘들아 0 이하인데 그지? 3 이상일 때는 도함수 값이 얘들아 0 이상이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2차 함수를 먼저 그리는데 얘들아 이거는 그릴 때부터가 얘들아 힌트가 x를 묶어주면 3x 더하기 2a 이렇게 얘들아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반드시 얘들아 0,0을 지나 이 함수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래 준비를 먼저 좀 하게 되면, 자 xy 축을 좀 그린 다음에 이 함수가 0,0은 지나는구나. 그리고 1부터 2 사이에서는 1부터 얘들아 2 사이에서는 1부터 요 2 사이에서는 x축 아래쪽으로 그려야 되고, 3보다 얘들아 오른쪽에 있을 때는 3 오른쪽에서는 너희가 이제 0 이상을 그려줘야 되니까 확실한 건 여기에는 그려지면 안 돼. 1부터 2 사이에선 0 이하고 3 이상일 땐 0 이상이니까 아래쪽에는 얘들아 그려져서는 안 돼. 금지 영역을 내가 x자를 쳤는데 0,0을 진하게 그려줘야지 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2차 함수가 너희가 봐도 1부터 2 사이를 잘랐을 때 여기 1부터 요만큼이 0 이하고 그 다음에 3 이상이 0 이상이구나. x축 위에 있구나. 언니 얘들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돼. 근데 이 문제는 얘들아 이거 실근을 줬어. 얘들아 또 다른 실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3분의 2a가 여기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조금 위에 거랑 좀 다른 이유가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2a가 너희가 봐도 이 점 자체가 2보단 어느 쪽에 있어야 돼? 2보단 오른쪽에, 3보단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얘들아 판별식 대칭축 FP를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물론 뭐 F2가 0 이하다. 그러니까 F-2가 F-의 2가 0 이하입니다. F-3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들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계산도 한번 해줄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2차 함수가 일단은 너희가 아래로 볼록인데 봐봐.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돼도. 혹은 너희가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얘들아 돼도 되고. 안 좋아져? 안 좋아지는데? 잠깐만. 다시 얘들아. 방금처럼 얘들아 2차 함수가 딱 얘들아 2,0을 지나도 괜찮은 거고, 2차 함수가 딱 얘들아 몇 콤마 몇을 지나도 돼? 3,0을 지나도, 3,0이니까 그래프가 3이 저쪽에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나도 상관은 없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갖다가 좀 풀고 싶으면 F-2는 0 이하입니다. F-3은 얘들아 0 이상입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푼다는 건 요거 갖다 풀겠다 이 소리지, 그치? 자, 두 근 사이에 너희가 두 근이 뭔데? 0과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누군가 존재해. 1과 2가 반드시 존재하지. 자, 두 근 사이에 누군가 있을 땐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대칭축은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2 넣었을 때 0 이하, 3 넣었을 때 얘들아 0 이상. 물론 너희가 1 넣었을 때도 얘들아 몇 이하다? 0 이하인 건 알지만 2 넣었을 때 0 이하면 1 넣었을 때도 0 이하일 거 아니야. 왜냐면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1 넣었을 땐 양수인데 2 넣었을 때만 음수가 되면 이게 파란색 점을 좀 지나야 되는데 2차 함수가 뭐 이게 좀 그지 같은 꼬라지가 나오겠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푸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실근 이걸 하필이면 얘들아 운 좋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2에서 3 사이에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너희가 풀어줄 수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제 f-2 한번 구해주시게 되면 12 더하기 4a가 0 이하니까 a는 얘들아 마이너스 3 이하이거나 3 넣어주게 되면 27 더하기 6a가 0 이상이니까 a는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이 되거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자, 오른쪽은 너희가 얘들아 이제 3 곱해주면 6에서 부동까지 바꾸자 얘들아. 마3 곱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들아 여기를 2로 나눠줘도 아까랑 얘들아 어때? 똑같은 답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풀어준 이유는 나는 실전에서 이걸로 풀 거야. 왜냐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좀 빠르거든. 근데 이제 그냥 너희가 배운 거 아무래도 이걸 쓰는 걸 배운 게 이번 테마잖아. 그치?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게 되면 좀 이제 왼쪽처럼 푸는 게 좀 더 이제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유형 3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잠깐 뭐 집어 넣으시고 얘들아 이제 교재 꺼내서 니네 요게 이제 접선 다음에 요거 참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면 우리가 얘들아 이거 RPM 페이지 여기만 좀 한 건데 너희 어차피 교재에서 다 있잖아. RPM 갖다 진도를 나가서 자 여기 있는 QR은 예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강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복습을 내가 요즘에 하는 강의를 너희 재생 목록에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맞니 얘들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가르친 거니까 강의는 비슷할 텐데 너희가 이제 또 복습을 하고 싶을 때 나중에는 뭐 QR 같은 거 특히 이거는 너희가 얘들아 고3 때도 이 책은 가지고 있어야지 돼. 까먹는 부분들이 생기거든. QR 같은 거 찍으면 바로 얘들아 강의 나오니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미분계수 정의가 뭐야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해가지고 뭐 접선의 길기 했던 거 기하학적인 해석했던 거 그 다음에 문제풀이 미분 가능성 세 가지가 얘들아 뭔지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가 정의 갖다 했던 거 도함수 공식 갖다 했던 거 그래프 그려서 얘들아 뾰족하지 않은 거 스무스한 연속 부드러운 연속을 미분이라고 했던 것들 네모 빼기 세모 얘들아 형태 맞추기가 세 번째 강의에서는 내용 설명 및 대표 문제 풀이가 있고 좀 숙제 해온 다음에 너희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얘들아 정리해 준 게 4강이 얘들아 좀 되는 거긴 한데 여기 있는 QR은 기본적으로 너희보다는 이때 얘들아 수업 들은 애들이 확실히 이때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수준이 더 낮은 친구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들아 조금 더 얘들아 뭐 천천히 했다라고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필요하면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얘들아 이제 뭐 편미분이라든지 미분 항등식의 활용은 얘들아 뭔지 알지? AX n승 더하기 땡땡땡 그러니까 다 너희가 얘들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뭐 공통접선 이제 이미 아가들은 기초 프린트 통해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공통접선 내용 설명하는 거 내가 두 가지로 좀 이야기했지 그지? 뭐 그런 것들 내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들아 정말 중요하지 얘들아 이번에도 내가 되게 길게 너희한테 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내가 꽤 추가적인 문제도 많이 좀 풀어줬던 걸로 좀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지금 봐봐 1강 돼 있는 게 유형 2까지 증가 감소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여기 밑에 얘들아 어떤 거 있어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까지 알아야 그게 이 내용이야 니네 초록색 화면 줬던 거 알아야 유형 3번까지 하지 않을까 요 QR에는 유형 3번의 모든 문제가 다 풀이가 얘들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너희가 복습할 때 이 책을 잘 쓰시고 막 QR코드에다가 낙서한다든지 여기다 참기 욕을 쓴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3 때까지 이거 잊어버려서 또 살래보는 돈 아깝잖아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잘 간직하고 있자 얘들아 알겠지 이게 뭐 잘해도 그 다음 연도에 또 봐야 되더라고 자 오늘은 뒤로 얘들아 넘겨가서 여기 좀 펴서
아씨 개빡쳐. 좀 펴봐. 자, 얘들아, 함수의 이제 극대와 극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수투의 꽃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 제일 중요해. 여기서부터 미분 끝까지가 수투의 메인 메뉴. 그러니까 고득점은 너희가 여기서 다 따줘야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특히 수능에서 고득점 할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너희가 일단은 프린트 넘겨보시면 중간에 끊겨 있을 거야. 한번 넘겨봐봐. 28번인가? 까지 있을 거야, 얘들아. 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뒤로 쭉 넘겨보면 문제 번호가 있을 텐데 28까지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는 얘들아 극대극소의 기본 강의를 하겠다라고 너희가 좀 봐주시면 되고,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28에서 끝났잖아. 이거 다음 책에 29번부터 좀 이어져 있어. 29번부터가. 그거는 이제 극대극소를 이제 활용하는 애들아 문제풀이 모음이어서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끊어서 간다.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 극대극소 프린트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것도 배웠고, 미분 갖다가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서, 그치, 언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까지 배웠고, 자, 얘들아 오늘 함수의 극대극소까지 이거는 좀 여러 번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함수의 극대극소를 배우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3차랑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니네 2차 함수를 그려. 그럼 얘들아 함수 갖다가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에 활용을 해.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 물론 이제 뭐 3차, 4차는 얘들아 막 부등식까지 다루진 않을 거고, 방정식 정도까지, 부등식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얘들아 다루게 될 거거든. 무슨 3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를 거고, 얘들아. 뭐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너희가 잘 들어줘야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래프를 그려야 뒤에 도함수의 활용 부분을 우리가 쭉 다 마스터를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단어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함수의 극대극소,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나중에 얘들아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이제 하나의 얘들아 이제 통합된 학문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하지만, 수투에서의 꽃이자 메인이고 나중에 얘들아 미적분 가도 얘들아 꽃이자 메인 메뉴가 얘들아 될 거야. 얘들아 뭐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이야 수투만 잘해주면 되겠지만, 도대체 얘들아 극대극소가 뭔가 이게 함수의 증가 감소라고 했을 때 증가가 뭔지 얘들아 감소가 뭔지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이제 그냥 내용 한국말로 얘들아 말 뜻을 좀 알았는데, 도대체 얘들아 오늘 하게 되는 극대극소가 이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내가 좀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적는 것보다 얘들아 너희가 잘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니네 한 장 넘겨봐봐. 얘들아 여기서 한 장 정도 넘겨주게 되면 니네 내가 필기를 한 장만 넘기면 필기 한 거 줬나 안 한 거 줬나? 필기 안 돼 있냐? 좀 돼 있지 않냐 얘들아? 필기가 얘들아 필수적인 것들은 내가 그냥 안 지우고 내가 준 거라서 뭐 많이 얘들아 적을 건 없을 거고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얘들아 좀 들어. 자,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극대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fx 그래프가 얘들아 그려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져 있는데, 내가 이 fx 그래프를 좀 얼마만큼의 인터벌을 잘랐어. 자, 봐봐 얘들아, 한 여기쯤에 딱 꼭지점 있는 곳에 여기 x가 a가 있다 치자. 내가 이런 말을 할 거야. a 근방의 인터벌을 잘랐어 얘들아. 이렇게 a 근방이라는 표시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꽤 얘들아 이제 0에 가까운 어떤 인터벌을 잘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 이게 막 길게 자르진 않을 거야 우리가. 그래서 A 근방을 잘랐을 때, 자 얘들아 어때? 위로 볼록 꼭지점 꼬다리 모양이 하나 좀 나와 있지 않니? 요런 위로 볼록의 꼭지점 모양을 우리가 극대 이렇게 좀 부를 거야. 극대. 이 극대의 y좌표를 얘들아 극대 각이라고 부를 거야. 자, fx는 x가 a일 때 극대이다. 뭐 극대각 누구누구를 갖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거고.
자, 만약에 얘들아 여기 아래 왠지 2차 함수로 봤을 때 좀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 모양처럼 생겼잖아. 여기를 내가 좀 B라고 봤을 때 B 근방을 자를 거야. 잘랐을 때 얘들아 어떠니? 좀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처럼 생긴 녀석이 있지. 이 녀석에서 우리는 극소이다. 극소값 누군가를 갖는다. 뭐 FB가 극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너희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얘들아 어렵지 않은데 정의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내가 아까 전에 A 근방의 인터벌을 이만큼 잘랐잖아 얘들아. 그럼 요 안에 요 인터벌 안에 있는 어떤 x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항상 이 fx보다 fa가 그 근방의 구간에서는 어때? 제일 크지 않니? 제일 위에 얘들아 있으니까 꼬다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이 어떤 열린 구간을 우리가 필기해라. a-h부터 a 더하기 h 이렇게 좀 잡을 거야. 그리고 h는 충분히 작은 임의의 양수라고 잡을 거야. 임의의 양수. 그럼 어떤 얘들아 A 근방의 인터벌을 잘랐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겠니 얘들아? A 근방을 잘랐다라는 말이 A를 포함하는 0에 가까운 어떤 인터벌을 잘랐을 때 그 사이에 있는 fx들보다 항상 얘들아 fa 값이 더 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모양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그 점에서 봐봐. x는 a에서 극대이다. 저 점 이름은 극대점이라고 하고 y 좌표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잘 정리를 좀 해도 점 이름은 극대점. 자, 극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똑같이 이게 fb가 항상 fx보다 가장 작거나 같구나.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구나. 아래로 볼록한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 같은 모양이 되는구나. 그 점에서 얘들아 극소가 된다. 여기는 뭐 a라고 나왔고 점 이름은 극소점이라고 할 거고 극소점. 거기서의 y 좌표를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할 거고 통틀어서 얘들아 극대점, 극소점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할 거고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얘들아 극값 이렇게 좀 부를 거야. 그래서 점 두 개가 극점. 이렇게 얘들아 값 두 개가 얘들아 극값. 극값은 두 개구나. 극대값, 극소값. 극점도 두 개구나. 극대점, 극소점. 두 개구나. 용어 정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너희가 좀 알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정의를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처럼 좀 잡아주시고 조금 의역해서 이게 a 빼기 h부터 a 더하기 h 사이에서 그 fa가 항상 fx 이상일 때 극대점, 극대이다. 항상 얘들아 fa가 fx 이하면 극소점, 그 값을 극소값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가 뭐 함수값 뭐 이렇게 부르는 y값 이야기하는 거잖아. 최대값 이것도 y값이지. 최소값 이런 것들 다 y값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값도 얘들아 하나의 y값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좀 봐주셔서 좀 거창했는데 얘들아 소개가 너희가 맨 왼쪽에 그래프 보이지? 여기서 극대이다. 이런 점에서 얘들아 극소이다.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시면 돼. 그래서 일단 그런 건데 이게 얘들아 물론 단원 자체가 이게 미분 단원이니까 너희가 자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은 좀 쓰기는 쓰겠지만 얘들아 극대점 극소점 정의의 그 어디에도 야 뭐 미분이 가능해야 돼 이딴 말은 써있지 않아. 알겠니 얘들아? 그 어디에도 얘들아 써있지 않은 거야. 우리는 얘들아 봐봐 두 번째 그림에서 이게 위로 볼록이고 여기 스무스한 곡선의 형태를 띠니까 이 fx는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야. 미분이 가능할 때는 이렇게 얘들아 생긴 모양에서 우리가 극대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얘들아 분명히 이 점에서는 어때? 미분이 불가능한 거잖아. 뾰족점이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얘들아 여기서 인터벌 잘라봤을 때 이 점이 나머지 값들보다 제일 더 크거나 같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뾰족하든 둥그렇든 미분이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둘 다 우리는 다 극대이다
저 점 이름을 극대점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극소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미분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항상 너희는 극값을 잡고, 아 내가 인터벌 잘라봤을 때 이 점이 제일 작구나, 인터벌 잘라봤을 때 아 여기 꼬다리 점이 제일 밑에 있구나, 작거나 같구나 다른 점들보다, 이렇게 너희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즉 극점의 정의는 얘들아 미분 가능성과 상관이 없어. 얘들아 뾰족점도 극점이다,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시면 될 텐데, 이걸 여러 가지로 내가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 우리는 이 극점이라는 게 사실상 그러니까 꺾인 점인 거 맞아? F가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 올라가는 걸 증가라고 하고 내려가는 걸 감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또 극대를 내가 지금 적는 것들은 조그맣게 다 하나씩 적어 놓으면 돼. 아, 이 극대라는 것은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 아,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이 극대점이구나.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구나. fx가 또 얘들아 극소라는 건, 아,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얘들아 이게 되게 인생에서 극적인 순간 아니냐? 너희 얘들아 시험 점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해. 그럼 그것도 인생에서 극적인 순간 아니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얘들아 감소하다가 증가해도 얘들아 뭔가 극적인 순간 아닐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꺾인 점은 얘들아 그래프에서 굉장히 얘들아 중요한 역할을 해.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럼 반전이 되는 점이잖아.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꼭지점 겁나게들 구하지 않았냐 얘들아, 중3 때부터? 그 꼭지점이 뭐야?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 몇 개를 가져? 무조건 한 개를 같이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2차 함수는 꼭지점 하나를 가자. 그 꼭지점도 얘들아 누구의 일종이야? 극점의 얘들아 일종이야. 알겠니 얘들아? 극점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2차 함수의 꼭지점은 항상 극대점 또는 위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극소점이 얘들아 하나씩 존재했었어. 맞니 얘들아? 그래서 사실상 꼭지점이 되게 좀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왔을 텐데,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아? 이것도 너희가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미분 가능성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인데, 또 이걸 어떻게도 이제 해석을 한번 좀 해볼 거냐 하면, 자 지금부터 내가 그리는 건 너희가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는 걸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극대점을 기준으로 극대점보다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니? 좌미분계수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극대점보다 왼쪽에서의 미분,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니? 극대점보다 왼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접선을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접선을 얘들아 이렇게 그려. 그래서 정말 얘들아 조금 왼쪽에 있는 접선도 그려. 얘들아 이렇게 접선 그려봤어 얘들아? 접점은 너희가 얘들아 어디가 접점인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아 이게 내가 증가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일단 양수인 애들 아니야? 지금 연두색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지. 그리고 우리는 일단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극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몇인 거야?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딱 극대점을 넘어서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어. 지금 보여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부호가 뭘로 바뀌어? 이렇게 음수로 얘들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야 아까 전에 얘들아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라며. 그 말에 얘들아 극대라는 것은 좌미분계수가 양수였다가 우미분계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풀에서 마로 얘들아 바뀌는 그 경계점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극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건 직선이 나왔으니까 자 봐봐. 극대 왼쪽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양수인데, 야 이건 아쉽게도 극대 딱 점, 극대 점에서의 접선은 구할 수가 없어. 미분이 뭐해?
가능하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얘들아 이렇더라도 나보다 왼쪽에서의 좌미분계수의 부호는 뭔데? 양수인데 나보다 오른쪽에서의 우미분계수의 부호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접선 자체가 얘들아 어때? 극대점 오른쪽에서 접선의 길기는 언제나 보라색으로 일정하니까 부호가 얘들아 뭐가 나오게 되니? 부호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좌미분계수가 양수에서 우미분계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뭐라고 할 거야 얘들아? 극대점이다. 극대이다. 극대값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fx가 증가하다 감소하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f-a 빼기가 양수였는데 f-얘들아 a 플러스 우미분계수가 음수로 바뀌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 극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딱 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좌미분계수가 양수에서 우미분계수는 뭘로 바뀌었어? 음수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들아 해석할 수도 있구나. 적어 놓기도 하겠지만 적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얘들아 일일이 해석해보는 거. 이건 백지복습이 정말 중요하게 얘들아 이제 다뤄져야지 될 것이야. 자, 뭐 파란색만 좀 적어놓으면 될 것 같고 얘들아 좀 빠르게 다시 얘들아 오른쪽도 갈게. 똑같은 설명 한번 좀 빠르게 더 하려고. 극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게 좌미분계수가 음수였는데 이번엔 좌미분계수가 음수야. 이거 몇 개만 그릴게. 그냥 음수였다가 지금은 미분이 가능하니까 딱 극소에서 접선의 기울기 몇인 거야? 0을 됐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우미분계수가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지. 아까가 풀에서 마로 변한다면 지금은 마에서 풀로 변하는구나. 오른쪽에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것도 얘들아 극소의 왼쪽에 얘들아 좌미분계수는 항상 얘들아 음수를 일정하고 우미분계수는 항상 얘들아 어때? 양수로 얘들아 일정하게 되는 거고.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얘들아 좌우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얘들아 어떻게 되니?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 맞아. 부호는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굳이 적어 놓자면 이게 f-의 a 빼기 좌미분계수가 이번엔 음수에서 우미분계수는 양수로 얘들아 이제 바뀌는 이 점을 우리가 극소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부호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는 극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의는 뭐야? a 근방에서 fx가 가장 큰 값을 가지면 그 값이 얘들아 뭐가 되고? 극대가 되고 작으면 극소인데 우리가 증가하다 감소하네, 감소하다 증가하네. 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로 바뀔 때 이제 풀에서 마가 극대, 마에서 풀이 극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건 지금 쓰는 건 적을 필요는 없지만 니네 이런 표현은 있잖아.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야. 원래 엄밀한 표현은 리미트 h가 얘들아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에서 fa 뺀 거,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인 거야? 지금 내가 쓴 게 의미하는 게 f-a잖아. 미분이 가능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h가 0 빼기 이렇게 쓰면 좌미분계수인 거고,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되는 거고? 미분계수가 되는 것이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것까지 너희가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추가할 내용이 얘들아 오늘은 적는 것보다 잘 보는 게 좋아. 어떤 y는 1이라는 이런 상수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건 모든 점에서 얘들아 기울기가 몇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약속하기를 이건 모든 점에서 극소이자 극대이다라고 약속을 할 거거든. 좀 너희가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진 않지. 그렇다 해도 너희가 이 점에 대해서 좌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는 없고 0보다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는 할 수 있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는 또 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오른쪽도
접선의 기울기가 오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뭐라고 할 거야? 우리가 극대이자 극소이다. 무한히 많은 극대와 극소를 얘들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 이건 다소 외워줘도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아까 필기했던 데다가 이것만 좀 적어놔 얘들아.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여기 등호까지 붙어야 돼. 등호. 풀에서 막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극대의 엄밀한 정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작거나 같은 거. 여기도 등호가 붙어줘야 되겠지. 등호를 내가 일부러 따로 떼서 설명한 거야. 처음부터 등호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약속이니까 좀 외우자 얘들아.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돼야 너희가 이제 극대 극소처럼 볼 텐데 좀 이제 엄밀하게 얘들아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등호가 얘들아 항상 이제 붙을 수가 있구나. 등호는 너무 얘들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외우는 정도로 얘들아 가주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얘들아 너희가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좀 봐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지금 화면에 크다랗게 그래프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그래프가 두 개를 내가 확대를 좀 해놨어. 이게 둘 중에 왼쪽에 있는 건 극대에서 미분이 가능했고 이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이 점에서 얘들아 미분이 뭐했어? 미분이 불가능해.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얘들아 연두색 접선 좌미분계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거기에 뭘로 바뀌어 얘들아?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얘들아 바뀌게 되는 거 맞아? 미분이 가능하니까 얘들아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때 중간에 몇을 거치게 되는 거야? 0을 거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얘들아 미분이 가능한 극대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 0이 될 텐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성과 관련이 없어 얘들아 수학적인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요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때? 이게 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었지만 중간에 얘들아 몇을 거치지 않았어? 0을 거치지 않았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극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뭐 f-a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극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미분이 가능한 극소에서는 너희가 접선의 기울기가 몇은 될 텐데 0은 될 텐데 우리가 꼭 둥글둥글한 미분 가능한 극값만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맨 오른쪽 그래프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에서 뭘로 바뀌어 얘들아? 마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더라도 우리 극소라고 해줘야지 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이게 미분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지.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배우긴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3차, 4차 함수에 집중해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야 3차, 4차 다항함수니까 언제나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3차, 4차 함수를 그렸는데 막 이렇게 거기 막 뾰족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 뭐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뾰족점이 자꾸 제외가 되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너희가 자꾸 극대극소라고 하면 이런 것만 극소고 둥글둥글한 것만 극소고 얘들아 둥글둥글하게 미분 가능한 것만 극대로 봐서 이거 극대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이겠네. 자꾸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풀게 될 거란 말이야. 하지만 항상 너희는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줘야지 돼. 내가 지금 다루는 함수가 이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다루는 것인지 알겠니 얘들아? 아니면 뾰족점까지 얘들아 포함이 될 건지. 이 뾰족점에 대해서 나중에 절대값 함수는 우리가 특강 프린트에서 굉장히 어렵게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알겠니 얘들아? 당장은 우리는 다항함수에 좀 치중을 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조심은 해.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문제에서 극값을 물어보게 되면 극값의 유무를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미분 가능성은 배제되는 거야. 뾰족해도 극값이고 극점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염두해 둬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얘들아 뭐 그런 내용을 좀 했어. 얘들아 여기 그래프 쭉 보면서 얘들아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 좀 알겠니 얘들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자 우리는 그 뭐시냐 얘들아 fx가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이 가능하고 지금 밑에 명제 있는 거야 얘들아. fx가 미분이 가능한데 그 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밑에 있는 문장 되게 엄밀하게 봐줘야 돼. 아, 미분이 가능한데 그 값을 가지니까 그 점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우미분계수가 풀에서 마에서 풀로 부호가 변할 때 중간에 몇을 거칠 수밖에 없겠더라. 0을 거칠 수밖에 없겠더라. 하지만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뾰족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밑에다가 이 그림 그려놓은 이유가 뭔지 알겠니? 이 그림은 얘들아 0,0에서 x는 0에서 무슨 값을 갖지만 극값은 같지만 심지어 극소값은 같지만 얘들아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f-0이 0이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야. 너희는 이 그림을 내가 왜 갖다 놨는지를 생각을 해줘야지 돼. 이 그림 뭔지 알겠니 얘들아? 극값이 다 미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얘들아 이 그래프를 너희한테 그려놓은 이유가 자 니네 지난 시간에 함수와 증가와 감소할 때 내가 y는 x 3승 3중근의 형태 접하듯이 뚫는다. 마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좀 붙어있는 것처럼 반쪽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들아 3중근의 형태가 그려진다. 이런 말은 내가 했었잖아. 야, 잘 봐 얘들아 이거 도함수가 f-x가 3x 제곱이야. f-0이 0이야. 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얘들아? 0이야. 하지만 너희가 얘들아 원점으로 봤을 때 얘들아 좌미분계수 한번 봐봐. 좌미분계수 양수지 얘들아. 이렇게 좌미분계수 뭐인 거야? 양수인데 이거 미분계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아. 우미분계수도 몇이니까 우미분계수도. 그럼 풀에서 마로 변했어? 뭐 혹은 마에서 풀로 변했나?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도함수가 0 나오면 f-a가 0이면 거기서 무조건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 발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 번째 명제는 f-a가 0이면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라는 게 얘들아 거짓 명제다. 발예가 이거다. 이거 뭐 f-0은 0인데 극값 안 같지 않냐. 알겠니? 이렇게 너희가 봐주셔야 돼.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지를 항상 너희는 확인을 해야 돼 얘들아. 부호가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첫 번째 거는 얘들아 극값을 극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극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인 것은 아니다.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적어 놓고서 꼼꼼하게 얘들아 봐줬으면 좋겠네. 한 30초 줄 테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쭉 한번 봐봐 얘들아 배운 데까지. 자, 지울게요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뒷장 한번 좀 넘겨보면 뒷장이래. 그 아래쪽으로 좀 가게 되면 얘들아 아래쪽에 뒷장 넘기는 게 아니다. 얘들아 당연히 우리 목적이 뭐야?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이제 여기서 언제 극대지? 언제 극소지? 마치 2차 함수에서 맨날 꼭지점 구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게 언제 극대지? 언제 극소지? 이런 거를 항상 얘들아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공부해줘야 되는 게 그 좌미분, 우미분 계수의 부호가 바뀌면 뾰족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든 미분이 가능하든 무조건 극값이 돼. 극점을 갖게 될 건데
너희가 일반적으로 3차, 4차 그래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미분이 가능할 때는 F-A가 0이라고 아까 전에 뭔 아니었어? 다 극값을 갖는 건 아니었잖아. 아까 Y는 X3승 기억나지? 좌미분, 우미분 부호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미분이 가능하다면 좌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 부호가 바뀔 때 중간에 몇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0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F-A가 0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극값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F-A가 0인 것 중에서 일부분이 극값은 될 거 아니야. 이 중에 부호가 안 바뀌면 극값은 아니겠지만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는 또 뭐가 될 거니까 극값을 갖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희가 극값을 찾을 때 미분이 가능한 다항함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다항함수에서 극값을 찾을 땐 일단은 얘들아 얘가 0 되는 걸 찾는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 값이 몇 되는 걸 찾아? 0 되는 걸 찾기는 하는데 이 점에서 다 극값을 갖는 건 아니야. 부호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너희가 다 확인을 해줘야지 돼. 근데 이걸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 얘들아 극대극소가 어려운 건 어떤 문제나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교과서엔 전형적으로 한 문장 딱 써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얘들아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얘들아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니네 뭐 미술하는 친구들은 뭐 이런 게 있다며. 너희야 뭐 미술은 없겠지만은 뭐 미대 준비할 때 막 내 입장에서 그랬단 말이야. 미술이라는 게 딱 그림을 주고 똑같이 얘들아 그릴 수 있으면 미술을 잘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건 뭐 극사실주의라는 학파가 있대. 얘들아 뭐 이렇게 물 쏟은 다음에 얘들아 그걸 그리면 진짜 사진처럼 그리는 애들이 있어. 그걸 봐도 우리는 와 이 사람 진짜 미술 잘한다 이렇게 얘들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대학교 미술고사에서 사진 하나 주고 야 이거랑 똑같이 그려 똑같이 잘 그린 순서대로 뽑을게. 이게 오히려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 똑같이 그림만 그리면 되거든. 근데 요즘에 뭐 미술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며. 어떤 주제를 준대. 어떤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너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막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강아지라는 주제를 줘도 그림 그리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뭐 평화라는 걸 주제로 그림을 그리래. 졸라 어렵지 않아 얘들아? 무엇이 평화야? 평화로 그림을 또 한 번 그리려면 또 힘들지 않나 얘들아? 전쟁이 종식되는 게 평화인가?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사는 게 평화인가?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좀 이게 후자와 같은 좀 비슷한 좀 느낌이 좀 들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말 그대로 얘들아 여러 가지로 따라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되게 정말 여기는 자세하게 내가 보여줄 거고 밑에 보면 그림 또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했던 내용 아니야. 증가에서 감소, 봉우리 모양이 극대, 감소에서 증가, 골짜기가 얘들아 극소. 맞니 얘들아? 근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다항함수에서는 극대 극소가 무조건 이런 꼬라지로 생겼을 거니까 이런 점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부호까지 변하는 걸 찾아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너희가 이제 연습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돼서 내가 이제 뒷장을 넘겨놓긴 넘겨놓고 이거 3차, 4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먼저 풀기 전에 2차 함수 가지고서 너희한테 먼저 이그젬플을 좀 주려고 해. 좀 펴놓고 우리 다 아는 2차 함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거 대칭축이 1이니까 얘들아 1에서 꼭지점 갖는 거 알잖아. 근데 이제부터 얘들아 1에서 뭐 극점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이제 꼭지점을 구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언제 꺾이나, 얘가 언제 극대 혹은 극소를 가질 것인가. 물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극소를 얘들아 하나 갖는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f-x가 2x의 마이너스 2 도함수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일단 얘들아 극값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게 다항함수니까 뾰족점은 일단 배제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미분의 그 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얘들아 몇인 곳에서 도함수가 0 되는 곳인데 이게 어때야 돼? 또 부호가 변하는 것까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들아 잘 들어야 되는 게 부호의 변화를 따질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따져. 첫 번째가 얘들아 도함수가 이제 요 녀석이 이제 2의 x-1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명히 우리는 f-1이 몇인 걸 알아? 0인 걸 알잖아. 첫 번째가 극한에서의 양적인 개념으로 따지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1에서 0인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그래서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이 부호가 바뀌어서 그 값을 갖나? 심지어 이게 풀에서 마로 바뀌는지 마에서 풀로 바뀌는지까지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f-1 빼기니까 여기다 1 빼기 뭐 솔직히 이건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뭐 0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1 근처에 1 빼기를 넣어도 되고. 자 1 빼기에서 1 빼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음수 나와. 뭐 1보다 작은 데서 1 빼서 음수 나오는 건 어렵지 않고 이건 우리가 극한에서 양적인 개념으로 배우지 않았니? 그래서 이게 음수구나. f-1 플러스는 여기 1자리에다가 1 플러스를 넣게 되니까 이건 양수야 음수야? 이건 좀 양수가 되는 거 맞아. 얘가 지금 양수. 그럼 얘는 마에서 풀. 자 마니까 감소지. 풀이니까 증가지. 그러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갖겠구나 얘들아. 속값을 갖겠구나. 1에서 극소가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1에서 극소이다. 극소값은 여기다 몇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2 나오지. x는 1에서 극소값 2를 갖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또한 너희가 이게 미분했더니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야? 고작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1차 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x축 그려놓고 너희가 1,0 지나는 직선. 이게 도함수가 1,0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그려져.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오른쪽에 내가 파악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1일 거고 여기가 1인데 이게 지금 도함수란 말이야. 얘들아 도함수도 함수니까 함수가 음수다라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양수면 x축 위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빼기가 얘들 여기 어딘가가 1 빼기 아니야. 1보다 왼쪽. 보니까 양수야 음수야? f-가 음수에서 1 플러스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fx가 뭐가 나와? 부호가 양수가 나오니까 너희가 이게 마에서 얘들아 풀로 바뀌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값 가져? 그 값을 갖는데 심지어 마에서 풀.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뚫어버리면 지금 얘들아 도함수가 뚫어버렸지 x축을. 아래쪽에서 위로 뚫었다라는 게 마이너스에서 뭘로 뚫었다? 플러스로 뚫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 봐봐. 도함수에서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좀 작은 거 큰 거 넣어서 숫자 대입으로 얘들아 찾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것도 얘들아 굉장히 괜찮은 얘들아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니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까지 얘들아 모든 2차 함수가 꼭지점을 가졌어. 니네 뭐 2차 함수가 꼭지점 안 가질까봐 우리가 걱정한 적은 없잖아. 모든 2차 함수가 보니까 fx가 2차 함수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2차라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a가 0은 아닌 거야. 반드시 얘들아 도함수가 1차가 나와. 이렇게 얘들아 1차 함수가 나와. 1차 함수는 a가 양수면 오른쪽에 그림 그려진 것처럼 직선이 얘들아 어때? 증가하는 직선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a가 음수면 얘들아 이렇게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2차의 도함수는 1차인데 1차 함수는 반드시 x축을 몇 번만 뚫어? 한 번만 뚫어. 이게 마에서 풀로 뚫을 수도 있고 풀에서 마로 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값을 얘들아 반드시 몇 개만 갖게 되는 거야? 한 개만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2개 이상 갖거나 그 값을 갖지 않는 2차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더욱이 너희가 얘가 양수를 미분했을 때 어때?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지? 부호는 동일하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 a가 양수면 이거니까 너희가 마에서 풀, 감에서 증이니까 너희가 극소를 갖게 되고
A가 음수면 야 최고차항이 음수면 도함수도 최고차항 음수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풀에서 마니까 증에서 감 되겠지. 그래서 극대를 갖게 되겠구나. 이런 입장으로 너희가 이제 봐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맞니 얘들아? 얘들아 이거 다 해봐 얘들아. 이거 다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야 또 어떤 식으로 따질 수도 있냐면 니네 이게 A가 양수일 때만 먼저 생각을 하자. 다시 한번 쓸게. A가 양수일 때 fx가 왜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양수니까 도함수가 이거겠네. 감에서 증이니까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생기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야 이런 것도 또 가능해야 돼. 야 f 무한대라고 내가 쓸게.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야 x값이 계속 커져. a는 양수고 그럼 여기서 여기 몇 차 여기가 이것이 몇 차야 이거 2차가 계셔. 그럼 B가 양이든 음이든 C가 무엇이든 어차피 2차가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무시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쓰면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X값이 커지면 Y값도 뭐 하는구나? 커지는구나. 얘들아 X가 커졌을 때 Y가 커지는 건 이렇게 얘들아 한없이 오른쪽 위로 증가해야 되는 거 맞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라 f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보게 되면 야 마이너스 무한대 넣게 되면 여기다 넣게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a 무한대 제곱에 마이너스 b 무한대 더하기 c인데 어차피 2차가 계시니까 b가 양이든 음이든 이런 애들 다 어때? 무시할 거지. 그럼 어차피 얘도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뻗어나가겠다 이 소리야. x값이 왼쪽으로 뻗어나가면 y값은 위로 뻗어나가야지 돼. 그러니까 한없이 얘들아 왼쪽 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몇 번만 꺾여야 돼? 한 번만 꺾여줘야지 돼. 그러니까 그래프 꼬라지가 아니라 이렇게 왼쪽 위로 한없이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 위로 한없이 올라가는 그래프의 형태가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 너희가 물론 중3 고1을 거쳐서 2차 함수는 솔직히 알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우리 중학교 때 2차 함수 어떻게 배웠어? 야 y는 거기 뭐시냐 ax 제곱이라고 2차 함수 기본형이 있는데 a가 양일 때 음일 때 너희가 이제 x에다가 뭐 0 넣고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넣어서 그냥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어. 최고차항 부호에 따라서. 근데 그걸 너희가 이게 무한대 넣었을 때 f 무한대가 무한대네. f 마이너스 무한대가 또 무한대네. 너희가 얘들아 미분해 보니까 그 값을 반드시 하나만 갖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접근해 줄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2차는 이게 마음에 팍 와닿진 않을 거야. 왜냐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자꾸 집중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자꾸 내가 다른 걸로 해석을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번거롭게 얘들아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고. 근데 3차, 4차도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적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하면서 백지복습 누군가한테 얘들아 가리키는 거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야 얘들아. 알겠니? 너희가 이것도 적지 마 얘들아. 그냥 봐봐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극값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 저런 3차 함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를 보고 싶은 거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 솔직히 니네 아직까지 이거 선행을 옛날에 뭐 겨울에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걸 못 그려. 근데 3차 함수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배운 체계랑 굉장히 다르게 배워. 야 2차 나중에 또 너희 배운 거 뭐야? 유리랑 무리 같은 거 배우지 않아? 유리 무리도 어떻게 배워? 기본형을 가리켜. x분의 k, y는 x분의 k가 기본형이야. 뭐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고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고치고 표준형으로 고치기도 하고 모든 도형의 형태를 그렇게 배웠다면 3차 함수는 우리가 아니라 3차 함수 기본형이 뭐고 표준형이 뭔데 그걸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렇게 가리키지 않아. 3차는 얘들아 너희가 무조건 미분으로만 그래프 개형을 가리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일단 얘들아 이거 다항함수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 거 아니야? x에다가 넣으면 큰일 나는 숫자 같은 거 없잖아. 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된다든지 뭐 분모가 0이 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지금 될 거야. 그럼 여기서도 너희는 디테일한 그래프까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얘들아 f에다가 무한대 넣어보면 어차피 얘들아 무한대 넣게 되면 3차만 관심 가지면 되지.
3차 미만에. 자, 이것도 내가 한번 써줄게. 이게 무한대가 3승이고 여기 무한대가 제곱이고 무한대가 1승이고 더하기고 다 우리가 무시한단 말이야. 어차피 얘들아 이게 뭐 아무리 커봤자 어차피 얘가 있으면 뒤에 거 무시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F 무한대가 되겠구나.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F 무한대가 무한대니까 F는 한없이 얘들아 어떻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fx 그래프 꼬라지가 한없이 영원히 오른쪽 위로 증가하게 될 건데 얘들아 지금 자면 안 될 텐데 얘들아 지금 눈깔 똑바로 떠야 될 텐데 알겠니 얘들아? 이게 모자 쓰는 거 얘들아 이거 원래는 비매너야. 모자 쓰고 졸면 모자 못 써 얘들아 여기서. 알겠니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모자 쓰고 들으면 안 되지 않니? 똑바로 들어 지금. 자, F 마이너스 무한대 가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를 홀수승하면 부호가 보존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3승이고 어차피 뒤에 있는 녀석들은 다 무시할 거야.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 3승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왼쪽으로 가지. y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아래쪽으로 가지. 한없이 얘들아 어때? 한없이 왼쪽 아래로 얘들아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중간에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몰라 얘들아. 이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연속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겠지만 내가 일단 너희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 건 여기 이렇게 오른쪽 위로 한없이 증가하면서 얘들아 이제 마무리 되겠구나. 3차 함수 꼬라지가 왼쪽 아래로 얘들아 한없이 감소하면서 너희가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이런 건 너희가 일단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거기에다가 그럼 중간에 봐봐 3차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3차가 그려질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얘들아 뭐 극값을 막 가져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건지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야. 도대체 이 3차 함수가 몇 번 꺾여서 즉 몇 번의 극값을 가질지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부호의 변화가 몇 번 일어날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 소리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얘들아 3차 미분하면 몇 차야? 3차 미분하면 2차야. 얘들아 2차는 실근을 최대 몇 개까지 가져? 2개까지 가져. 자 니네 이거 뒷장 한번 넘겨봐. 뒷장 2번 넘겨봐 얘들아. 2번 넘겨봐봐. 이걸 먼저 하자 얘들아. 여기 좀 먼저 펴봐. 112쪽을 먼저 한번 펴봐. 112쪽을. 지금부터 하는 게 얘들아 중요해. 자 니네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몇 개가 그려져 있니? 우리가 중학교 때는 있잖아. 2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보다시피 얘들아 서로 다름에 왼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야? 2개. 뭐 이게 뭐가 어려워. 판별식이 0이면 얘들아 어떻게 갖습니다? 중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얘들아. 붕 떠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래서 중3이나 고1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서 3가지로 분류를 한단 말이야.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중근으로 1개다.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극값을 따지고 싶은 거니까 도함수가 x축 몇 번 뚫는지 뚫어야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얘들아. 뚫어야 아래에서 위로 뚫으면 마에서 풀이고 위에서 아래로 도함수가 뚫으면 풀에서 마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 보니까 얘들아 얘는 몇 번 뚫어? 맨 왼쪽 거 몇 번 뚫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몇 번을 뚫어? 반드시 2번을 뚫게 돼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건 뚫었어? 이건 플러스잖아 얘들아. F'가 위에 떠 있잖아. 3차 미분한 게 2차니까.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를 뚫지 않았어. 또 뭐야 또? 플러스야. 플러스에서 0 됐다 다시 플러스야. 그럼 이건 뚫어 안 뚫어? 안 뚫었으니까 부호가 변해 안 변해? 누구의 부호?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못 뚫었어. 극값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얘들아 맨 세 번째 봐봐. 이건 계속 플러스지 얘들아. 계속 몇인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 맞아? 뚫었어 안 뚫었어? 안 뚫었잖아. 그럼 이것도 얘들아 극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갖게 되는 거 맞아? 니네 아마 밑에 필기가 돼 있는 게 F'가 X축을 두 번 뚫는다. 뚫을 거면 확실히 두 번은 뚫어버리던지. 근데 둘 다 못 뚫어. 우리가 세 개로 분류하지 않아. 2차 함수를 3차 함수의 도함수 측면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X축을 뚫을 거면 두 번을 뚫던지 아니면 아예 못 뚫던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뉘는 거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번을 뚫을 거고 반드시.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너희가 아예 뚫지를 못하게 되겠구나. 이거 괜찮겠니? 뚫을 때마다 극값이니까 극값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거면 몇 개를 갖던지 두 개를 갖던지 아니면 아예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게 되던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꽤 자세하게 얘들아 살펴볼 건데, 자 이거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니네 잘 들어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거랑 이거 앞장이랑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다시 앞장으로 가봐 얘들아.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배울 때 함수의 교점의 형태를 내가 너희한테 세 가지로 가리켰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프 1. 이게 F알파가 0이야. F알파가 0인데 그냥 단순히 뚫었지. 단순히 그냥 뚫는 형태면 인수가 하나야. fx는 최고차항은 모르겠고 x-알파라는 인수를 몇 개만 가져? 한 개만 가져. 그 다음에 뭐 다른 몇 차인지 모르니까 뒤에 무언가가 곱해지게 될 거야. 이게 f는 이게 교점의 형태가 그냥 뚫는다.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얘들아 x-알파 인수가 하나다. 그래프 1을 우리가 얘들아 그냥 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 뚫는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요만큼 적어 놓은 것들은 다 밑에다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자. 왜 이렇게 졸지 오늘? 옛날 생각나네. 야 니네 막 눈이 작아서 얘들아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 또 그런 애들은 잘못 건드리면 또 상처받잖아 얘들아.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내가 한번 옛날에 얘들아 학교에 있을 때 그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 되게 웃긴 일, 되게 가슴 아픈데 옆에서 보면 웃긴 일이 있는 게 되게 가슴 아프게 어떤 애 꿈이 아나운서야. 근데 걔가 혀가 되게 짧아. 발음이 되게 이상해. 근데 이제 학교 교무실에서 거기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반이야. 나는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걔가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 저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야. 저는 아나운서가 꿈인데 발음이 안 좋고 좀 혀가 짧은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에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아나운서가 꿈인데 혀가 짧아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반이니까 또 3월달에 상담이니까 잘 모르잖아 애들을.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좀 똑바로 말해봐 이렇게 해서 걔가 울었어. 진짜 졸라 웃겼는데 걔가 이렇게 펑펑 울었다 서러워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조는 것도 그렇잖아 얘들아. 너 이 시장 눈 안 떠 그랬는데 눈이 작은 게 얘들아 막 이렇게 콤플렉스야. 근데 또 그런 건가? 다은이가 눈이 작아서 지금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그건 아니야? 자꾸 감고 있는 채원아, 살짝 눈을 감는 서영아, 살짝 뭔가 눈이 감겨 있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간에 눈 잘 크게 뜨고 있어 얘들아. 알겠냐? 그거는 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걔는 뭐 하고 있으려나? 아나운서 되지 않았겠지.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걔가 울어서 나도 이제 괜히 모니터 보면서 딴짓하면서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왜 하필이면 그런 게 있었을까? 참, 그래서 잘 달래주고 보내서 그 선생님이랑 얘들아 담배 한 대 폈던 그런 기억이다 얘들아.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거 뚫는다. 얘들아 이거 두 번째 건 뭐야?
접한다. 접할 땐 중근이야. 정확히 말하면 짝수중근이야. 얘들아, fx가 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반드시 짝수계를 가져. 일반적으로 두 개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짝수계를 가져. 얘들아, 이렇게 짝수계를 두 번 적어놔. 얘들아, 화살표 해가지고. 짝수중근일 때는 접한다, 뚫지 못하는 거야, 튕겨져 나가는 거야, 이런 걸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접할 때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우리가 4차까지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근을 많이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접할 땐 짝수중근이야. 인수가 2개 있을 수도 있지만 4개, 뭐 6개, 100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2n승이다 라고까지 필기를 좀 했고, 그래프 3인의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서도 배웠던 뚫긴 뚫었는데 이게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 두 개가 좀 만나 있는 것처럼 이건 접하듯이 뚫는다. 접하듯이 뚫는다. 접하듯이 뚫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중근을 의미해. x-알파가 3승이고, 얘들아 뒤에 있는 괄호가 뭔지는 알겠지? 이게 몇 차인지 주지 않았으니까 무언가 떨거지가 더 붙을 수가 있어서 괄호를 친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얘들아 홀수계인데 3 이상의 홀수니까 내가 2n 플러스 1 이렇게 쓸게. n을 자연수로 볼 거니까. 홀수중근이면 접하긴 접하는 거야. 요 점에서 접선이 x축이 되긴 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고 얘들아. 근데 뚫긴 뚫었잖아. 그래서 접하듯이 뚫는다. 자, 여기서 뚫는다, 접하듯이 뚫는다 라는 건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 수학에선 접한다 라고만 좀 이야기를 해. 하지만 우리가 얘들아 이건 수능 끝날 때까지 얘들아, 이 수능이 뭐야, 대학 가서까지 얘들아 교점의 형태는 뚫거나 그냥 뚫거나 인수가 하나짜리이거나 짝수중근 접하거나 홀수중근으로 접하듯이 뚫거나 몇 개밖에 없을 것이다. 3개밖에 없다. 이건 너희가 얘들아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자.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짝수중근은 뚫지 못하는구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해석을 할 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건 이걸 fx로 보고 fx랑 x축과의 만남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그냥 하나의 실근, 짝수계의 실근, 홀수계의 실근 중근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들아 지금 그려져 있는 함수가 누군가의 도함수가 되었어. 얘들아 미분이 어려운 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f만 갖고 놀면 되는데 거기에 f 다시가 껴들어. 그러니까 f를 해석할 때 f 다시가 필요해. f 다시를 해석할 때 f가 필요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f 다시 왜 구해? 우리 이제부터 미분 왜 해 얘들아?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미분을 왜 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미분하는 접선의 방정식 측면보다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그 두 개가 만나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 극점이라고 하잖아. 극점 구하려고, 극값 구하려고 얘들아 미분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사실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지 보다 양인지 음인지 언제 꺾이는지 이게 보니까 얘들아 도함수가 이거 뚫었네. 이건 한 번 뚫었네, 못 뚫었네, 이건 또 뚫었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는 f가 극값을 가질 텐데 두 번째는 f가 얘들아 극값을 갖지 않겠지. 뚫지 않았으니까. 이거 괜찮니 얘들아? 자꾸 우리는 f-를 가지고 f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 반대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줘야지 될 거고. 심지어 정말 복잡한 미적분의 문제였긴 했지만 나 얘들아 대학교 때 옛날에 3범대는 얘들아 면접까지 봐야 돼. 얘들아 이 또라이인가 안 또라이인가 이것까지 봐야 되니까 수학만 잘한다고 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의대나 이제 사범대나 이런 데들은 뭐 신학대나 이런 데들은 면접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또라이는 걸러야 되니까. 다행히 내가 걸러지진 않았나 봐. 그때 얘들아 5문제 중에 5번째가 진짜 개떡 같은 함수를 주고 그 함수 갖다가 도함수 개형을 너희가 상상을 해서 말한다든지, 거꾸로 도함수 개형을 주고 f가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거를 얘들아 이제 교수님들 3명 앞에서 설명하는 것가 이제 면접 중에 하나였던, 뭐 물론 인성 면접도 했지만 뭐 뻔하지. 얘들아 선생님이 왜 되고 싶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니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지만 알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해 얘들아. 그때도 참 덜덜 떨면서 얘들아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어. 아무튼 너희가 그래서 일단 교점의 형태 배웠고 일단 오늘은 지금 오늘이랑 다음 시간 초반까지는 3차 위주로 3차를 일단 뭐 좀 깰 거거든. 그러니까 3차의 도함수는 2차인데 야 그래도 2차는 할만하지 않아? 2차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잖아. 물론 아까 배웠듯이 이게 실근이 2개냐 1개냐 빵개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뚫을 거면 확실하게 몇 번 뚫던지 화끈하게 몇 번 뚫어 2번을 뚫던지 안 뚫을 거면 아예 안 뚫던지. 그래서 3차의 도함수 2차는 2번 뚫거나 빵번 뚫거나 즉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질 거면 몇 개? 2개. 안 가질 거면 아예 안 가져줘야지 돼. 그래서 나는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예제 1번을 너희한테 얘들아 그림을 좀 그려주려고 해. 요거까지만 그려주고 얘들아 좀 변형된 것까지 정리하는 건 내일로 미룰게 얘들아. 그러니까 내일도 얘들아 딱 3차랑 4차 정도까지만 좀 마무리하고 뭐 시험 공부하고 너희 얘들아 기회 줄 테니까 요거까지는 좀 잘 복습해 얘들아. 제일 메인 메뉴를 한다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니? 오늘은 또 내가 미적도 수업 빼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난 너희가 내일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으니까. 난 내일 너희랑 얘들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내일 얘들아 닭고야끼 시킬게 얘들아. 시켜서 얘들아 이제 너를 줄 건지 윤지를 줄 건지 결정을 할게. 알겠니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서 시험 딱 봐서 상담에서 좀 줄만하면 주고 안 줄만하면 다른 애들 줄게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뭐 닭고야끼야 너희 돈으로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내일은 닭고야끼를 먹자. 내일은 몇 시에 내려와야 돼? 7시에 내려와야지 돼. 7시에 내려와서 솔직히 시험은 1시간 반이면 충분할 건데 내가 한 2시간까지는 줄 거야 얘들아 시간. 알겠니 얘들아? 1시간 반이 뭐야? 내가 풀면 한 40분, 30분 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얘들아 1시간 반이면 진짜 충분한데 2시간까지 줄 거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볼 거야 얘들아.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예제 1번이 너희가 이제 딱 보고 이거 3차 함수인데 아까 말한 거랑 종합을 해보는 건데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순수하게 얘들아 그래프에 대한 상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얘들아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알겠니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까 했잖아 얘들아 F 무한대가 무한대. 이게 나중에 오른쪽 위 증가하겠구나. F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 아래로 얘들아 감소하겠구나.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한없이 왼쪽 아래로 갈 거고 한없이 오른쪽 위로 갈 건데 야 3차는 그 값을 가질 거면 몇 개래? 최대 2개래. 안 가질 거면 안 가질 거고 안 가지면 3차가 이렇게 생기겠네. 중간에 안 꺾였잖아.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올라가고 가질 거면 몇 개 가져? 2개 가지니까 이게 최고차항이 양인 3차가 크게 2가지네. 어떤 입장에서 그 값의 개수 입장에서 가질 거면 2개, 안 가질 거면 안 갖게 되겠네. 무조건 얘들아 왼쪽에서 극대, 오른쪽에서 무슨 값? 극소. 그 값을 2개 가지면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이제 알고서 얘들아 너희가 푸는 거 좀 한번 보여주게 되면 이거랑 이제 수식이랑 섞어서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일단은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한번 좀 구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도함수를 얘들아 6으로 묶어주면 x-1에 x-2가 되겠구나. 얘들아 그럼 1에서 f-1이 0이고 f-2가 0이니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걸로 가볼까? 부호가 바뀌는지 볼 때 1보다 좀 작은 거 1부터 이 사이에 있는 숫자 같은 거 넣어서 이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너희가 판단을 해줘야지 돼. 이걸 만약에 표로 만들면 이게 x가 1일 때랑 2일 때 f-x 값이 0이 되니까 1에서 f-1이 0이니까 부호가 바뀌면 그 값을 갖는 거고 안 바뀌면 부호가 그 값을 안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점점점 1에서 2 사이, 2부터 3 사이. 얘들아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할 때 1 빼기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뭐 0 같은 거 넣어봐. 0 넣어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1부터 2 사이에 1.5 같은 거 넣어봐. 1.5 같은 거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빨리 넣어봐 얘들아. 1.5 빨리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2보다 큰 거 넣어봐. 뭐 100 같은 거 넣어도 돼. 어차피 1과 2로만 쪼개진 거니까 3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2 플러스 넣어도 되고 양이야 음이야? 양. 이렇게 지금 돼.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러면 아 이게 도함수 부호가 바뀌었구나 라는 걸 숫자 대입해서 볼 수도 있고 너희가 그 도함수가 양수면 F는 증가할 거고 음수일 때 감소하다가 양수일 때 증가하겠네요. 그러니까 증감증이구나. F1은 여기다 1 넣어주면은 얘들아 몇 나와? 1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니까 0 나오지. 1,0 지나지. 그 다음에 2 넣어주면은 몇 나오니 얘들아? 16에서 12 더하면은 몇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빨라? 아이씨 밑에 보고 대답한 거야? 너무 빨라서 대답이 마이너스 1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얘들아 그릴 수가 있어. 이 표를 우리가 증감표라고 해. 이렇게 표 만든 걸 증감표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나는 이거 1학기 때 배웠으니까 우리는 고1 때 니네 수원수 2 그 다음에 고2 때 확통 미적 기박 다 배웠으니까 얘들아 그때 이후로 가리키는 용도 빼고 증감표를 미적분까지도 그려본 적이 없어.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얘들아 그렇게 돼야지 돼. 얘들아 증감표를 그리는 건 어떤 용도로? 딱 서술형 평가 용도로 아니면 처음에 좀 헷갈리니까 표 그리는 거 용도로. 얘들아 문제 풀 때 증감표 그리면 앞으로 찐따야. 알겠어 얘들아? 한 당분간 며칠만 그려. 증감표 없이 그릴 수가 있어줘야지 돼. 알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거 증감표 그리는 거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이름을 말하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떼와야 말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아빠 이름이 뭐였지? 해가지고 내가 이씨니까 아빠도 이 뭔데 해서 떼와서 읽는 건 똑같은 거야. 나 이게 찐따 같은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뭐 아니면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내 이름을 모른다든지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얘들아.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내가 박창규가 아니어도 되게 웃기지 않겠냐 얘들아? 내가 김동완인데 박창규 수학학원이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봐봐. 일단 한번 보여준 거야 처음이니까. 이게 지금 봐봐.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3차 함수가 증감증. 여기가 1,0이었구나. 극대값이 0이고 여기가 얘들아 2,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런 것도 너희가 따라 해보겠지만 얘들아 봐봐 이걸. 야 도함수가 몇 차야? 2차잖아. 2차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1이고 2야. 솔직히 얘들아 지금 같은 경우에 숫자를 너희가 아까 뭐 0이라든지 뭐 2분의 3이라든지 뭐 3 같은 거 넣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땐 있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심지어 나중에 미적분에 가게 되면 함수가 그냥 찐따니까 이렇게 바로 못 그리니까 도함수 이것처럼 못 그리니까 값을 넣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3차 도함수 2차 이건 누구나 다 그리잖아. 그럼 눈깔로 보면 1과 2에서 눈깔이 있으면 1과 2에서 뭐해? 뚫었잖아. 뚫었으니까 눈깔로 풀? 풀마 풀이구나. 증감증이구나.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증감증이구나. 무조건 이 f-x가 0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왼쪽에서 극대 다음에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최고창의 양수니까. 왜냐면 우리는 f 무한대가 무한대 f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것도 다 알고 있다면 3차 꼬라지가 이걸 알고 그리는 거거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이런 2차가 얘들아 꼭 그려야지만 않아? 2차 꼭 그려야 되나 얘들아 2차가? 어차피 최고차항의 양수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며.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심지어 이 2차 함수 얘들아 도함수 그리는 것도 나중에 생략이 돼서 그냥 솔직히 우리의 목적은 3차 함수는 알고 그린다 이 소리야. 뭐 둘 중에 하나겠지. 크게 2개, 뭐 내일까지 배우면 좀 디테일하게 3개까지 나뉘게 될 텐데
이미 얘들아 알고 그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걸 그냥 너희가 둘 중에 하나 외우는 거랑은 달라. F 무한대가 무한대인 거, F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 그 값을 가질 거면 왜 두 개 아니면 빵개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되며 필요하다면 니네 서술형 평가라든지 얘들아 수행평가에서 진간표는 모든 학교에서 하나씩 다 나와. 거의 이제 수행평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진간표는 그릴 수 있어줘야지 되겠지. 이건 나중에 뭐 너희가 고3 때 뭐 대학별 논술고사를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3차 정말 간단한 걸 그려도 진간표가 있어야 감점을 당하지 않아.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진간표는 공식적인 답안 용도로만 너희가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요게 얘들아 이제 예제 1번에 얘들아 관련된 좀 내용을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밑에 걸 보고 너희가 봤다는 거지. F2가 마이너스 1인 거. 자 됐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은 3차를 오늘은 아까 말한 3차의 도함수가 이 첫 번째 꼬라지인 걸 한번 본 거고 또 이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일 또 자세하게 너희한테 설명을 좀 해줄 것이고. 알겠니 얘들아? 참 내가 항상 이런 수업을 마치고 불안한 게 우리한테 숙제라는 건 이 RPM 몇 번까지 풀어와라, 어떤 프린트 몇 번까지 풀어와라, 이런 숙제는 얘들아 검사하기도 편하고 너희도 안 했을 때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 씨 나 안 풀었는데. 근데 얘들아 오늘과 같이 얘들아 이제 앞으로 꽤 요 프린트의 오랜 시간 동안 너희는 백지복습이 숙제야. 다양하게 얘들아 따라 해보는 게 숙제란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 내용이 쌓여서 너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주고, 심지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3차, 4차 함수를 너희가 직관적으로 떠올려야 돼. 그게 얘들아 우리가 얘들아 정복해야 될 문제야. 근데 반드시 된다니까. 어차피 유한계야 경우의 수가. 어차피 그리고 나오는 거 맨날 나와 얘들아.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백지복습을 잘 하자. 백지복습을 잘 하자. 우리 옛날에 기억나니? 백지복습 하도 안 하니까 내가 녹화해서 태블릿에 녹화해서 보내라고 얘들아 숙제 냈던 거 기억나니?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얘들아 다 된 거 얘들아 녹화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봐준 이유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검사가 얘들아 정말 너무 힘들어. 거의 매일 밤을 새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얘들아 나도 살아야 돼서 안 한 거긴 한데 잘 하자 얘들아. 몇몇 친구들만 내일 시험 개판 친 친구들은 시킬 수도 있어 얘들아. 태블릿에 나처럼 이렇게 녹화하는 거야 얘들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지 얘들아. 이거 자, 니네 막 말할 때 뻘쭘하게 자 창규야 막 이지랄 하다가 얘들아 뭐 뭔지 알지? 그러지 말자. 우리 생략하자. 그 숙제는 여기까지 하고